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우선 세포 분열이라는 게 있었지. 세포 분열. 세포들은 항상 한 개가 아니다. 분열을 하면서 지낸다. 그래서 세포 분열에 두 가지의 분열이 있었잖아요. 그치? 무슨 분열과 무슨 분열이 있었다? 바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이 있었다. 체세포 분열이 있었고, 하나는 무슨 분열? 감수 분열이 있었죠. 자, 우선 이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다? 어, 그냥 결국에는 작았던 뇌가 커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성장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걸 생장 또는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살이 세 살이 돋잖아. 세 살이 돋는 것도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재생, 생장과 재생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뭐냐면 엄마 세포, 모세포라고 하지. 엄마 세포하고 동일한 세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분열 과정. 이거를 우리가 무슨 분열이다? 바로 체세포 분열이다. 딸 세포하고 엄마 세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염색체 수의 개수야. 그래서 46개의 염색체가 있었다면 똑같이 만들어진 딸 세포에도 각각 46개의 염색체가 있는 것이 바로 체세포 분열이다. 사람으로 따지면. 어, 그래서 그런 것이고 감수 분열이다라고 하는 건 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감수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감수 분열의 목적은 뭐냐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다. 그랬을 때 아빠가 갖고 있는 염색체는 46개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세포의 염색체도 46개인데 이때 아빠가 만드는 생식세포, 생식세포라고 하는 건 정자 같은 게 생식세포거든. 이 정자가 갖고 있는 염색체는 몇 개야 되냐면 아빠의 세포에서 절반만 가져와야 된다는 거지. 23개. 그리고 엄마가 만드는 생식세포, 난자죠, 난자. 음, 난자. 그 난자를 만들었을 때도 그 난자에도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3개의 염색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내가 됐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나의 염색체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6개의 염색체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야 똑같은 개체의 염색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그 수가 반으로 줄어야 된다. 이게 바로 감수 분열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핵심은 줄여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체세포 분열은 자, 엄마 세포가 있었다. 그러면 원래 세포에는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상동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음. 두 개씩 있었다.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합시다. 두 종류의 상동이 있었다. 자,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하는 거지? 상동 염색체다라고 했었죠.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게 쌍으로 항상 존재한다. 모든 세포의 염색체는 쌍으로 존재해요. 어, 그랬을 때 얘가 세포 분열할 때 이렇게 자기 복제를 한다 그랬죠? 자기 복제를 하면서 여기 옆에다가 복제품을 똑같이 이렇게 염색 분체를 만든다 그랬어요. 이렇게 분체를 복제하고요. 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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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했어. 복제한 다음에 얘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죠? 모든 세포들, 상동 염색체를 포함한 모든 세포들이 일렬로 배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동이 붙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렬로. 큰 애도 일렬로, 작은 애도 일렬로. 상동이 지금 같은 줄에 서는 거야. 같은 줄에 서서 이렇게 양쪽으로 끌려가요. 양쪽에서 줄을 잡아당겨서 얘들을 반을 잘라가. 반을 뚝 잘라가지, 그지? 잘라가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 딸세포에도 누가 상동 염색체가 어떻게 위치해? 같이 존재하죠. 같은 방향으로 갔잖아, 그렇지? 어,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떨어지지 않고 같은 세포에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존재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도 몇 개였어요? 네 개였어요. 네 개가 복제한 것 뿐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한 개로 본다. 하나, 둘, 셋, 네 개였는데 그 후에도 딸세포에도 하나, 둘,
셋, 네 개. 크기, 저기 양이 두 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 DNA 양은 두 배가 됐어. 하지만 종류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개수로 보는 거예요. 네 개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수가 안 바뀌는 거는 세세포 분열이고, 됐죠? 자,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은 뭐였냐? 감수 분열은, 자, 감수 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똑같이 있었다고 쳐요. 똑같이 있었어. 근데 얘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기 때 나오면서 어떻게 된다? 자기 복제를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 자기 복제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일렬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상동 염색체가 달라붙는다, 자기끼리. 달라붙어, 이렇게. 따당. 자, 이렇게 붙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두 개가 붙었다. 상동 염색체가 붙었다. 이가 염색체 등장. 빠바밤. 자, 이게 바로 감수분열의 특징이다. 두 개가 붙었다 그래서 이가 염색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이가 염색체가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바로 제1분열. 감수분열은 1분열과 2분열로 나눠져 있는데 제1분열의 전기. 모든 세포분열의 전기 때는 염색체가 등장하는 거야. 등장, 이게 전기야. 이때 바로 뭐가 나타난다?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얘들이 반으로 쭉 쪼개지는 거지. 양쪽으로 끌고 간다. 끌고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까는 헤어지지 않았던 상동 염색체가 빠이빠이 하는 거죠. 긴 애 중에서 파란 애는 위쪽으로, 빨간 애는 아래쪽으로, 짧은 애 중에서 파란 애는 위쪽, 빨간 애는 아래쪽,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 거지.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가 된 거예요. 그치? 지금 얘하고 얘는 상동 염색체였잖아. 둘이 상동이었단 말이야, 상동. 이산가족이 된 거죠. 상동이 빠이빠이 했어. 자, 이때 뭐가 일어나죠? 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이 과정. 이 과정. 이가 염색체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염색체가 몇 개가 된 거예요? 얘는 네 개였잖아. 네 개였던 것이 몇 개로 줄어드는 거야? 두 개, 두 개로 줄어드는 거죠. 아, 염색체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네? 자, 이 줄어든 시기가 언제예요? 양쪽으로 끌고 가잖아. 끌고 가는 시기. 제1분열 후기. 그리고 1분열 후기에서 말기 사이에. 자, 1분열 후기에서 말기 사이에 후기하고 말기를 포함한다 우리가 이야기하거든. 이때 어떻게 된다? 상동 염색체가 찢어지면서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분열 들어가지. 2분열 들어가는 건 세세포 분열하고 똑같아요. 여기부터 2분열인데 어떻게 돼? 얘들이 일렬로 섰다가 반반 쪼개지고 일렬로 섰다가 반반 쪼개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이미 쪼개진 상동 하나와 상동 하나, 이미 쪼개진 상동 긴 거 하나와 작은 거 하나. 이건 어차피 두 개에서 어차피 두 개는 똑같이 변함이 없는 거야. 염색체 수가 변함이 없는 거죠. 아래쪽에서도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어차피 찢어진 이산가족이야. 염색체 수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제1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변화가 있고, 제2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딸세포가 한 번에 몇 개 생긴다? 네 개 생기고,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이게 바로 감수분열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얘네들을 우리가 생식세포라고 하고, 남자들은 이런 생식세포가 정소해서 얘들이 바로 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자는 염색체를 몇 개 갖고 있겠어? 머리에 23개 머리에 핵이 있거든. 요 핵 속에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염색체가 23개짜리 염색체가 정자에 있는 거예요. 이 정자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내가 먼저 갈 거야 하고서 난자를 만나는데 난자도 여기에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핵이 있고요. 이때 빨리 들어온 정자 머리가 난자 쪽으로 헤엄쳐서 들어와서 둘이 만나요. 둘이 만나면 이제 46개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감수분열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감수분열이란 장소는 뭐겠어? 얘가 이런 장소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정소, 그 다음에 난소,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꽃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단은 동물만 기억을 하고 있자. 이 정소와 난소만 일단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여러분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동균이 왔어요?
재균이도 왔어요. 예은이 왔구나. 오케이. 서연이, 주한이, 오케이. 그래요.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정수와 난수, 특히 이제 감수 분열에 집중을 하면 결국에 우리 인간이 아기를 낳는 과정이 있잖아. 그 아기를 낳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거고요.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만난 시간부터 어떻게 사람이라는 개체가 될 수 있는가 너무 신기하단 말이야. 정자와 난자는 그냥 세포 하나야. 세포 하나하나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됐는데 그 하나의 세포로부터 어떻게 이 수많은 세포를 가진 아기까지 탄생을 하게 되는가. 어, 그 과정을 공부할 건데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세포로부터 하나의 세포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의 세포라는 건 뭐냐면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난 이 알을 뭐라고 하냐면 수정이 된 알이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란 이렇게 얘기해요. 수정란. 그러니까 요 수정란이 만들어진 이 시기부터 어떻게 거쳐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아기가 되는가. 자, 이런 과정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생 과정이다라고 해요. 발생됐다. 그래서 이 발생 과정을 공부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어, 태어난 아기를 보니까 아빠도 닮고 엄마도 닮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는 거지. 유전. 음. 부모님이 이제 좀 신기해. 우리가 부모님이 가진 좋은 유전자들이 많잖아. 많은데 좋은 것만 다 닮아도 지금 부족한 판에 아예 꼭 안 좋은 걸 닮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왜 우리는 좋은 것만 받을 수 없는가? 왜 안 좋은 것도 받게 되는가? 유전이라는 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이런 모습도 닮고 엄마한테 닮은 것도 있고 아빠한테 닮은 것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점점 발전해 가면서 닮은 형태가 나오는가? 바로 유전의 원리까지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선생님 나눠준 중3 교재를 보게 되면 여기 몇 페이지냐면 60페이지예요, 60페이지. 6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일단은 생식할 수 있는 세포를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이고 이 생식세포엔 두 종류가 있는데 바로 정자와 난자가 있는 거죠. 음. 정자는 이 남자가 만드는 거고 난자는 여자가 만드는 건데 정자는 어디서 만들어지겠어요? 바로 정소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소. 난자는 난소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둘 다 세포예요, 세포. 그러니까 세포라는 건 당연히 핵을 가지고 있거든. 정자에는 바로 이 머리에 핵이 있고요. 여기에 사람은 몇 개의 염색체가 있겠다? 23개의 염색체가 있는 거죠. 난자도 여기 중심에 핵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몇 개의 염색체가 있다? 23개의 염색체가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감수 분열을 통해서 탄생한 애들이 얘야. 얘고. 음. 그래서 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 물질이 핵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꼬리가 있는데 이 꼬리를 통해서 정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기 중심에 보면은 여기 중간에 이렇게 생긴 엔진이 있어, 엔진. 이게 뭐냐면 나중에 세포에서 보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는 건데 이게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면서 꼬리를 막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저 난자까지 헤엄쳐서 가고요. 난자는 정자보다 훨씬 크고 이 많은 양분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23개 염색체와 23개 염색체가 만나서 만나는 알을 우리는 수정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염색체 몇 개가 되겠어요? 46개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랬을 때 이 수정란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수정된 이 알이 여기 핵이 정소 갖고 있는 거, 정자 갖고 있는 거, 난자 갖고 있는 게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데 얘들이 하나가 된 애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세포가 두 개가 되는 거야. 원래 하나의 세포에서 두 개의 세포가 돼. 이거 뭐라고 하냐면 이세포배라고 하는 거야. 이세포배.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이세포기 때 요 세포가 두 개짜리인데 요 두 개짜리 세포가 떨어져. 원래 떨어지면 안 되거든. 근데 떨어져. 자, 지금 요 수정란이 만들어진 거는
요 수정란이 46개 염색체를 만들었잖아.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는 여기는 무슨 분열하고 똑같은 거냐면 체세포 분열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 얘기 뭐냐면 요 위에 만들어진 세포하고 아래 만들어진 세포하고는 유전자가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동일한 유전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체세포 분열하고 똑같거든. 근데 얘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떨어져서 서로 또 다른 세포를 만들어서 다시 세포 분열을 시작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일란성 쌍둥이가 되는 거야. 모든 유전인자가 동일한 개체가 되는 거죠. 음.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이세포배. 세포가 두 개가 됐다라는 거야. 이세포배라고 하고 한 번 더 쪼개지면 사세포배. 한 번 더 쪼개지면 팔세포배. 자, 이런 식으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거듭해요. 자, 거듭할 때 얘들은 우리가 어떤 분열하고 동일하다? 체세포 분열하고 동일한 거예요. 체세포 분열하고 동일하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또 동일한 똑같은 세포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차이점 뭐냐면 체세포 분열은 분열하면서 세포 크기가 커지는데 얘들은 정해진 크기에서 쪼개지기만 하기 때문에 크기는 점점 작아지죠. 이렇게. 하나의 세포 크기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런 차이는 있는데 자 이렇게 됐다가 이제 이 가운데 빈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이 생기고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막 주변에 밀집되게 돼. 이 세포 하나하나가 바로 뭐가 되냐면 눈도 되고 손도 되고 귀도 되고 심장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얘들이. 세포 하나하나가 분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배. 이제 개체가 될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알이 쪼개진다. 알이 쪼개진다 그래서 난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할. 되겠죠? 그러니까 수정이 되고 나서는 뭐가 이루어진다? 난할이 이루어지는 거지. 자, 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 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여기 여성의 우리가 난소라고 할 수 있지. 이 난소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난자가 나온단 말이지. 난자가 나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알을 배출한다. 그래서 배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난소에서 배란이 돼. 그러면 이제 배란하고 조금 앞으로 조금만 지나가면 정자가 여기까지 헤엄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 수정이 일어나는 거지. 자, 배란이 되면 그 다음에 만약에 정자랑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수정이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아까 뭐 한다고? 난화를 한다고 했죠. 이렇게. 뭘 한다? 난화를 한다. 그래서 배란을 거쳐서 수정이 이루어지면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난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활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 단계인 포배의 과정을 거치면 이제 개체가 될 준비를 해서 여기 난활을 하면서 점점 이동을 해요. 여기 자궁까지. 이동을 했다가 이 포배가 바로 자궁벽에 안착을 하는 거예요. 안착을 하면 이제 이걸 이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임신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착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에 앉았다는 뜻이에요. 자궁벽에 착상하게 되면 임신이 되는 거야. 이때부터 우리가 아기가 돼서 임신이 된다. 음, 됐어요? 자,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반적인 과정을 우리는 사람의 발생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태아가 이제 수정된 지 266일이 지나면 출산을 하면서 모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식 기관의 구조와 기능, 요거는 책에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여러분들 있는 학교는 따로 공부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될까요? 문제 좀 풀어볼게. 음, 어, 3학년 오투가 어디 갔지? 잠깐만요. 어,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자, 25페이지 보게 되면 1번 문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ABCD의 이름을 쓰세요. 그랬네. 자, 한번 써보세요. 자, 30초 줄 테니까 생각해서 써놓고 답을 올려세요 하면 올려주세요. 자, ABCD 이름 한번 써봐. 음, 30초 주겠습니다. 옆에 있는 거 보고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정답을 쓰세요. 순서대로. 그렇죠. 핵, 꼬리, 세포질, 핵이죠. 잘했어요.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지훈이, 서연이, 동균이, 예은이, 로건이, 주한이, 재균이. 예, 다 맞았어요. 잘했어요. A는 뭐다? 핵이다. B는 뭐다? 꼬리다. C는 세포질이고요. D는 핵이 되겠죠. 자, 2번. 정자와 난자에서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곳. 자, 기호를 쓰시오.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건 DNA. DNA가 뭉쳐서 만들어진 게 염색체니까 염색체가 들어있는 곳이 어디냐? 라는 거죠. 정답을 쓰세요. 그렇죠. A, D죠. 그렇지. 잘했어. 주한이, 지훈이, 서연이, 예은이, 재균이, 동균이, 경호. 잘했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3번. 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정자. 많은 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건 난자. 어디에? 바로 세포질에. 그래서 세포 크기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요. 자, 두 번째 2번. 자, 난할에 대해서 옳은 것을 구해라. 자, 30초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OX 문제입니다. 난할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세포로 만들어지는 걸 말했어. 2세포배, 4세포배, 8세포배, 포배. 요걸 우리가 난할이라고 얘기했었죠?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정답을 쓰세요. 자, OX, OX, OX55, OX55. 자, OX55. 자, 4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나날이 진행되면 세포수가 증가한다. 체세포 분열이니까 세포수가 증가하죠. 잘했고. 자,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죠. 체세포 분열과 똑같기 때문에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번. 나날이 진행되어도 배아 전체 크기. 자, 배아라는 건 뭐냐면 요거를 말하는 거야. 요거를 말하는 거야. 요거. 수정란을 배아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이 전체 크기는 수정란과 비슷하다. 맞는 거예요. 배아란 그런 겁니다. 알겠죠? 잘했어요. 자, 3번 중요해요. 3번 별표.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드릴 테니까 정답을 써놓으세요. 자, 배란에서 착상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럼 배란으로 시작해서 착상으로 끝나겠네, 그지? 난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걸 거쳐서 착상이 되겠느냐. 이런 과정이겠죠. 정답을 쓰세요. 그렇죠. 그렇지. 어이, 잘하네. 좋았어요. 그래. 로건이, 서연이, 동균이, 주한이, 재균이. 잘했어요. 재균이는 뭐야? 저 외계어를 썼네? 자, 배란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수정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 수정이 이루어지고 이제 어떻게 돼? 세포가 분열하죠? 이걸 뭐라 그래? 이게 중요하지.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 알이 분할된다. 난할이라고 하는 거죠. 착상까지. 자, 4번. D가 일어날 때 수정란의 상태. 이름이 뭐냐 이거거든?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10, 9, 8, 7, 6. 자, 세포 분열에서 어떻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정답을 쓰세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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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포배라고 하는 거야. 포배. 잘했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성경 시간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지? 자, 5번 같이 해볼게요.
자, 태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엄마랑 나랑 이어지는 영양 통로야. 태반을 통해서 태와 모체, 아기와 엄마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아기와 엄마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이루어져요. 물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품고 있잖아. 그치? 여기 아기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아기로부터 아기한테 엄마가 뭘 주겠어요? 좋은 거 주겠지. 엄마는 좋은 걸 줘. 아기는 다 쓰고 남은 찌꺼기를 주는 거야. 엄마한테 감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태아에서 모체로 이동하는 거. 이게 쉽게 말하면 쓰레기를 엄마한테 버리는 거야. 자, 뭘 버리겠어? 노폐물, 쓰레기. 그 다음에 숨 쉴 때 내뱉은 이산화탄소. 이런 거는 엄마한테 줘요. 엄마는 애기한테 좋은 것만 주는 거야. 뭘 주겠어요? 영양소 줍니다. 엄마가 먹은 거 절반은 우리가 다 먹었어. 산소 옵니다. 이렇게 엄마는 좋은 걸 주고 아기들은 엄마한테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그치? 그게 엄마의 사랑이야.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할 수 있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제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가 됐는데 오투 30쪽을 보시고요. 오투 30쪽을 보시고 no. 짜라란. 잠깐만요. 됐다. 됐어요. 그 다음에 교재. 선생님 교재 62쪽을 보세요. 62쪽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유전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걸 했는데, 음,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었는데, 이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아빠가 만드는 정자, 그지? 엄마가 만드는 난자, 이 둘이 결합을 해가지고 바로 수정이 이루어지고, 이 수정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난화를 거치고 착상을 해가지고 이제 임신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아빠로부터 유전자를 받고 엄마로부터 유전자를 받아서 46개의 염색체를 이제 가지게 된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아빠 눈이 쌍꺼풀이 있는데 나도 쌍꺼풀이 생겼어. 엄마가 머리가 곱슬머리인데 나도 곱슬머리를 가져왔어. 이런 거. 어, 우리 아빠는 분명히 곱슬머리가 아니고 직모인데 엄마는 곱슬머리인데 나는 곱슬머리 받았고 엄마는 쌍꺼풀이 없는 눈인데 아빠는 쌍꺼풀이 있는 눈이었어. 근데 아빠의 쌍꺼풀이 있는 눈을 받았어. 그러니까 어떤 거는 받고 어떤 건 안 받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유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멘델이라는 사람이 바로 유전의 아버지인데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유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람을 갖고 실험을 하려 했더니 사람은 너무 유전 연구하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일단은 부모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를, 자,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형질이라고 그래, 형질. 형질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쌍꺼풀이라든지 머리카락 특징, 이런 거. 그러니까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돼. 겉으로 보이는 특징. 이런 거 형질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형질을 보려고 보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가 너무 길어요. 세대가 너무 길지? 그지? 두 번째, 자손의 수도 너무 적어. 이런 통계를 내려면, 연구를 하려면 자손이 최소한 막 1,000명, 100명씩 있어야 되는, 10,000명씩은 있어야 그 중에서 통계를 낼 수 있는데, 사람하고 통계 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음. 그리고 이런 실험을 하려면 얘랑도 이렇게 교배를 해보고 얘랑도 교배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날 일이잖아. 엄마 아빠를 마음대로 결혼시킬 수 있나요, 우리가? 아기를 낳아봐, 네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교배가 자유롭지가 못한 거야. 그래서 맨델이라는 사람은 야, 이거 힘들다. 그러면 조금 교배하기 좋은 걸 찾아보자. 그래서 얘가 찾은 게 뭐냐면 바로 완두콩이야, 완두콩. 우리 완두콩 있잖아, 콩. 콩을 보면 이게 완두가 들어있잖아, 완두콩 이렇게. 어, 이 완두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우리 사람 연구했던 거와 반대예요. 뭐냐면 첫 번째, 기르기가 너무 쉬워.
기르기 쉽고 그 다음에 한 세대가 짧아요. 6개월밖에 안 돼. 콩 심는데 콩 난다고 하잖아. 콩 심고 좀만 기다리면 또 콩이 나오는 거야. 짧아. 그리고 자손수가 많아.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아까 형질이 특징이라고 그랬잖아. 그 특징이 대립한 형질. 이걸 대립형질이라고 하는데 이 대립형질이 매우 뚜렷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완두 모양을 보면은 어떤 완두는 둥글어요. 모양이 둥근 완두가 있어. 완두콩은 모양이 딱 두 개야. 둥글거나 찌그러졌거나. 완두콩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두콩 밥을 하려 이제 콩밥 같은 거 먹으려고 이제 실제 콩을 사보면 알겠는데 녹색 완두를 보면은 동글동글 맨들맨들하고 예쁜 콩이 있는가 하면은 쪼글쪼글하게 주름이 져 있는 게 있어. 그래서 둥근 완두가 있고 주름진 완두가 있어. 자, 이건 뭐냐면 모양이 이게 바로 형질이거든.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 이게 바로 모양이라는 형질이거든. 이 모양에 대한 형질이 둥글고 주름진 게 서로 대립하고 있잖아. 이런 형질을 대립형질이라고 그래. 이런 대립형질이 매우 뚜렷하잖아. 둥근 거 아니면 주름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뚜렷해야 연구하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대립형질이 뚜렷하기 때문에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람은 마음대로 교배를 시킬 수 없었지만 얘는 굉장히 교배를 내 마음대로 교배하기가 쉬운 거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암술과 수술을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새로운 수정을 내 마음대로 시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이제 맨델이 밝혀본 법칙을 공부할 건데요. 이때 맨델이 밝힌 법칙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공부할 건 첫 번째, 우열의 법칙을 공부할 거고요. 우열의 법칙. 두 번째, 분리의 법칙. 세 번째, 독립의 법칙. 자,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맨델이 이렇게 완두콩을 가지고 아, 유전은 이런 법칙을 따르는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야 하면서 찾아낸 법칙이 바로 이 맨델의 유전 법칙인데 맨델의 유전 법칙에는 우열의 법칙이 있고 분리의 법칙이 있고 독립의 법칙이 있어요. 자,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우열의 법칙을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우열의 법칙은 쉬워. 자, 우열이 뭐냐면 우등생과 열등생, 우등하다, 열등하다. 어, 우리가 유전자를 보면은 좀 더 힘이 센 애가 있고 힘이 약한 애가 있다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대문자가 힘이 센 애고 소문자가 힘이 약한다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힘이 센 애가 있고 약한 애가 있다. 유전자에도 같이 만났을 때 좀 더 겉으로 드러나는 애가 있고 숨는 애가 있다. 이게 바로 우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맨델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완두를 준비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모양이 둥근 완두, 둥근 완두와 모양이 주름진 완두. 이 완두를 준비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염색체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동 염색체 기억납니까? 상동 염색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 그랬지, 이렇게. 음. 자, 상동 염색체 한 쌍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하나는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은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잖아요. 이게 수정이 이루어지면은 항상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 상동 염색체에 각각의 아빠 쪽과 엄마 쪽에 같은 자리에 같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인자가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면은 완두콩에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인자가 아빠의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엄마의 여기에도 있는 거야. 근데 아빠 완두도 둥근 유전자를 줬다 그러면 자, 둥근 거를 우리가 유전자로 쉽게 하기 위해서 둥근 거 영어로 라운드라고 하잖아. 라운드라고 하기 때문에 대문자 R로 둥근 걸로 표현하거든. 자, 그러면 둥근 거를 줬다 그러면 여기에 둥근 유전자가 아빠에 있을 것이고 엄마도 둥근 완두의 유전자를 줬다 그러면 엄마가 준 것도 둥근
대문자 아래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아빠가 준 것도 둥근 거, 엄마가 준 것도 둥근 거. 그래서 이 콩이 가진 유전자가 둥근 거 두 개를 가지고 있다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게 상동염색체를 표현하는 방식이야. 이제 앞으로 영어로 쓸 거예요. 상동염색체를 갖고 있는 유전 인자만 써주는 거야. 이렇게 지금 보면은 둥근 유전자와 둥근 유전자잖아. 둥근 거와 둥근 유전자가 갖고 있었잖아. 그렇지? 이렇게 아빠가 준 것도 둥근 거, 엄마가 준 것도 둥근 거. 요런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야.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애들을 순종이다라고 해.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어떤 애들은 아빠, 엄마가 준 유전자 중에서 주름진 유전자. 자, 앞으로 우리가 주름진 거는 모양에서, 같은 모양에서 둥근 거와 대칭하고 있는 거잖아. 둥근 거와 대칭하고 있는 주름진 거는 힘이 좀 약하거든. 그래서 힘이 약해서 이걸 표현할 때 소문자로 표현할 거예요. 소문자 R로. 그러면 아빠도 소문자 R을 준 거고 엄마도 소문자 R을 준 거야. 그럼 얘가 가진 유전자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소문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자, 주름진 것끼리 갖고 있으니까 얘는 겉으로 모양이 어떤 애가 나오냐면 주름진 애가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얘는 주름진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야. 자, 얘도 순종이라고 하는 거야. 동일한 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도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상동염색체를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소문자, 주름진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 대문자, 둥근 유전자와 둥근 유전자.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거 이해하셨죠? 자, 그럼 돌아와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맨델이 준비한 게 이거예요. 둥근 유전자로만 이루어진 아빠와 주름진 유전자로만 이루어진 엄마 완두콩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게 뭘로 보여야 된다? 염색체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뭘로 보여야 된다? 상동 염색체로 보여야 된다. 자, 여기에 지금 누가 있다? 라지 R. 여기에 누가 있다? 스몰 R. 이해되시죠? 잘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배를 시킬 거예요, 둘이. 그럼 수정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생식세포를 만들면 어떻게 됐었어요? 이 상동 염색체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기억나요? 자, 이 상동 염색체하고 이 파란색 얘를 파란색으로 하나는 파란색으로 이 색깔로 그릴게요. 이렇게 상동을. 자, 감수 분열할 때 어떻게 됐죠? 자기 복제를 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도 자기 복제를 해서 둘이 붙었잖아요. 이렇게. 무슨 염색체? 이가 염색체. 그 이가 염색체가 어떻게 돼요? 반으로 쪼개진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반으로 쪼개져서 나눠진 다음에 나눠진 다음에 얘가 한 번 더 쪼개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만드는 생시세포의 하나는 빨간색이 올 수도 있고 하나는 파란색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생시세포에 정자에. 그쵸?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전부 얘들은 라지 R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자가 오더라도 얘는 전부 무슨 유전자만 줄 수 있어요? 라지 R만 줄 수 있지. 즉 무슨 말이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시세포는 뭐다? 요거 하나예요. 자, 이게 의미하는 거 알겠어요? 감수 분열을 통해서 만든 생시세포는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하나만 올 수 있잖아. 근데 대문자 둥근 유전자가 갖고 있는 얘는 둥근 라지 R만 줄 수 있는 거죠. 유전자를. 감수 분열을 했을 때 한 종류밖에 없죠. 주름진 애는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뭐밖에 없어요? 주름진 유전자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자손을 낳았어. 생식이 됐어.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결합이 되는 거죠? 라지 R, 스몰 R에 가진 완두콩밖에 안 나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라지 R은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둥근 완두야. 스몰 R 엄마는 무슨 완두야? 주름진 완두야. 자, 100% 둥근 완두와 100% 주름진 완두를 교배를 했더니 자손은 뭐밖에 안 나온다? 라지 R, 스몰 R의 형태밖에 안 같죠.
그런데 얘를 자손을 봤더니 100% 전부 어떤 애들만 나왔냐? 모양이 둥근 애들만 나온 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라지 R, 스몰 R처럼 이렇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형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유전자형은 지금 뭐냐면 하나하나 반반 섞였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 자, 둥근 모양만 100% 나왔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겉으로 드러난 모양,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겉으로 표현된 형태, 표현형이다라고 해요. 자, 표현형은 전부 뭐만 나왔다? 둥근 애만 나왔다. 자, 유전자형은 섞여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표현형은 다 둥근 것만 나왔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어, 둥근 애와 주름진 애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세다? 둥근 애가 더 힘이 세는구나.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이 만나서 라지 R, 스몰 R이 같이 만나도 겉으로 어떤 애가 나온다? 둥근 애가 나온다. 뭐가 있다? 유전자에도 우성과 열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법칙을 뭐라고 하는 거야? 우열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다시 요약합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까지 실험 어떻게 했다? 순종의 라지알 라지알 무슨 완두?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스몰알 스몰알 주름진 완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뭘 시켰어요? 교배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 둥근 완두가 줄 수 있는 건 라지알밖에 없어요. 주름진 완두가 줄 수 있는 건 스몰알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손은 뭘밖에 안 돼? 라지알 스몰알밖에 안 돼요. 근데 100% 무슨 애가 나왔다? 둥근 애만 나왔다. 자, 이때 여기 둥글고 주름진 여기를 우리가 누구라고 하냐면 여기 음 여기 여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어버이라 그래. 어버이 세대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손, 이 첫 번째 자손이 있지. 이 자손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섞여 있잖아. 잡종이라 그래. 섞여 있는 일대다. 그래서 잡종 일대다라고 이야기해요. 잡종 일대에서의 유전자형은 전부 뭡니까? 라지알, 스몰알이죠. 표현형은 뭡니까? 둥근 모양이에요. 100%.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얻어진 애들, 즉 라지알, 스몰알, 둥근 완두를 다시 재교배를 시켜요. 이렇게. 자, 생각해 보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둥근 완두가 줄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몇 종류일까요? 왼쪽 거 아니면 오른쪽 거, 즉 라지알 또는 스몰알 요 두 개를 줄 수 있단 말이죠. 오른쪽에 있는 애도 줄 수 있는 게 뭐야? 왼쪽에 있는 라지알 또는 오른쪽에 있는 스몰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거를 보기 좋게 표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요. 자, 왼쪽에서 라지아를 주거나 스모라를 줄 수 있다. 오른쪽에서 라지아를 주거나 스모라를 줄 수 있다. 자, 그러면 라지알과 라지알이 만나면 얘의 유전자형은 뭐가 된다? 라지알, 라지알이 된다. 그쵸? 자, 이번에는 스모랄과 하나가 만났어? 그러면 여기는 라지알, 스모랄이 되겠죠. 왜? 여기 라지알과 스모랄이 만났으니까. 그쵸? 음. 그 다음에 나머지 채울 수 있지. 여기도 라지알, 스몰알. 맨 아래는 스몰알, 스몰알이 만들어지겠지. 지금 뭐예요?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라지알, 라지알이 만들어질 수 있고, 라지알, 스몰알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라지알, 스몰알이 만들어질 수 있고, 스몰알, 스몰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 맞죠? 자, 이게 뭡니까? 무슨 형태예요, 이거를? 유전자형. 유전자의 형태는 이렇게 몇 종류가 나옵니까?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의 유전자 형태가 나오죠. 자, 유전자형은 몇 대 몇 대 몇이죠? 1대 2대 1이네. 섞여 있는 게 두 배가 많네. 그지? 음. 근데 겉으로 표현되는 애는 어떻게 될까요? 자, 표현형.
라지알은 어떤 표현 될까? 둥근 애가 나오겠죠, 당연히. 자, 중요한 건 가운데인데, 이 라지알, 스몰알. 아까 뭐라 그랬어? 우열에 의해서 얘들은 겉으로 어떤 애가 나올까? 둥근 애가 이기죠? 둥근 애가 나오죠. 스몰알일 때만 뭐가 나오겠어요? 주름진 애가 나오겠네? 자, 그러면 겉으로 표현된 표현형은 둥근 애와 주름진 애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죠? 3대 1이 되겠네. 그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여기 위에서 표에서 보면은 요렇게 지금 색칠한 얘들은 라지아를 하나만 갖고 있어도 둥근 애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3대 1의 표현형의 비를 갖게 된다. 왜? 바로 우열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우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얻어진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잡종 2대라고 하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얻어진 애들을 뭐라고 한다? 잡종 2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전자형과 표현형 잘 알겠죠? 자, 이게 바로 멘델리안 실험입니다. 자, 교재를 볼게요. 오투 문제 볼게요. 131쪽을 볼게. 자, 31쪽에 여기 2번. 자, 순종인 걸 골라라. 자, 30초 드릴게요. 30초. 자, 풀어보세요. 몇 쪽이냐면 31쪽. 31쪽에 2번. 30초 드릴게요. 자, 순종인 거죠. 아까 순종과 잡종이 있다고 그랬죠. 순종은 똑같은 거. 잡종은 다른 거라 그랬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유전자형을 써준 거지. 얘들이 유전자 형태 써준 건데 같은 A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형질이라는 거야. 같은 특징이라는 거예요. 같은 특징. 어. 특징인데 유전자형도 똑같은 거고 오른쪽은 B잖아. 왼쪽은 A잖아. 자, 이러면 얘 두 개는 서로 다른 형질이라는 거야. 그치? 어. 이 리를 보면은 R과 T잖아. 어. 알파벳이 다르면은 다른 형질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요 A는 뭐냐면 머리카락. 머리카락의 모양. B는 뭐냐면 눈꺼풀의 종류. 뭐 이런 거예요. 그럼 같이 할게요. 네. 그래서 순종인 건 뭐냐면 같은 형질이 같으면 돼. 얘가 순종이에요. 니은은 잡종. 두 개가 다르지, 그치? 자, 디귿이 중요한데 디귿은 뭐냐면 같은 형질을 나타내는 것끼리 같잖아? 그럼 순종이야. 그리고 같은 형질 나타내는 것끼리 같잖아? 그럼 순종이야. 순종과 순종이 모이면 이건 우리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자, 리을은 잡종이고 잡종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둘 다 잡종이지? 잡종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라도 잡종이면 잡종이에요. 미음은 여기 순종이죠. 여기 순종이죠. 순종끼리 조합이기 때문에 얘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인 거는 기역, 디귿, 미음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4번 볼게요. 4번. 4번의 별표. 자, 순종의 둥근 완두와. 자, 순종의 둥근 완두라는 건 유전자형이 어떻게 될까? 라지알. 순종의 주름진. 스몰알. 두 완두를 교배하여 누구를 얻었어? 잡종 1대를 얻었어요. 자, 제일 위에 있는 거 어버이라고 한다 그랬고 거기에 자손을 잡종 1대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어버이가 줄 수 있는 뭐밖에 없어? 라지알밖에 없어. 오른쪽에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스몰알밖에 없어. 그럼 잡종 1대 유전자는 무조건 뭐밖에 없어요? 라지알, 스몰알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음. 자, 1번. 완두씨 모양에서, 자, 모양에서 우성 형질을 쓰시오. 그 모양 중에서 우성인 거의 특징을 써라.
둥근 거냐 주름진 거냐 쓰란 거예요. 뭐예요? 둥근 거. 둥근 모양이 우성이다. 왜요? 여기 보니까 둥근 게 나왔잖아, 100%. 그 얘기는 둥근 모양이 주름진 모양보다 우성이다 이 뜻이죠. 잡종 일대의 유전자형을 쓰시오. 뭐예요? 써보세요. 잡종 일대 유전자형 뭡니까? 써보세요. 잡종 일대 유전자형 얘 유전자형을 쓰면 되는 거야. 뭐야? 라지알, 스몰알.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걸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거야. 지훈이, 서현이 잘했어. 자, 그다음 잡종 일대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잡종 일대는 누구예요? 100% 누구야? 라지알, 스몰알 이런 애들이잖아. 그럼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누구냐 이거야. 자, 생식세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가지고 있는 염색체 절반만 가져간다 그랬잖아. 왼쪽 거 아니면 오른쪽 거 가져가는 거야. 그럼 얘가 만든 생식세포는 라지알일 수도 있고 스몰알일 수도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라지알 또는 스몰알 두 개 쓰면 되는 거야. 떨어뜨려 써야 되는 거야. 생식세포니까 절반씩만 가져간 애가 생식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 파트는 있잖아. 용어가 되게 중요해.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다시 그림으로 보면 또 잡종 일대의 유전자형이 뭐가 되겠어요? 라지알, 스몰알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몇 종류다? 두 종류다. 얘가 정자를 만들면 그 정자는 뭐 아니면 뭐와 뭐를 갖고 있겠어? 이 정자는 이걸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 정자는 이걸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다른 완두가 만들 수 있는 난자라고 해보자, 난자. 난자가 라지알, 난자가 스몰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만날 수 있는 게 라지알끼리 만날 수 있고 라지알, 스몰알이 만날 수 있고 라지알, 스몰알이 만날 수 있고 스몰알, 스몰알이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 네 개의 경우의 수가 가능하잖아. 아까 그 얘기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라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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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알,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 스몰알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야. 만날 수 있는데 유전자형은 1대 2대 1이지만 실제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형은 둥근 게 3개, 주름진 게 하나밖에 안 나온다. 왜? 우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대 1로 나오는 걸 봐서 우리가 우열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라고. 자, 5번 볼게요. 자, 이거 봅시다. 이번에는 모양이 아니라 색깔로 또 알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추측을 한번 해보자고. 자, 노란색 완두가 있고 초록색 완두가 있었어요. 순종을 준비한 거야. 노란색 순종을 준비하고 초록색 순종을 준비해요. 자, 노란색이 영어로 옐로우잖아. 그래서 노란색 유전자를 Y라고 하고요. 노란색과 대립되는 초록색은 얘가 열성이기 때문에 소문자 Y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노란색은 어떻게 표현할까? 여기 있는 것처럼 대문자 YY겠지. 순종이니까. 초록색은요. 소문자 YY겠지. 순종이니까. 자, 얘들이 만드는 생식세포는 뭐겠어요? 대문자 Y, 소문자 Y밖에 못 만들잖아. 그럼 만나는 잡종일 때는 아까 모양과 마찬가지로 유전자형이 무조건 100%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라지 Y, 스몰 y가 만들어지겠죠. 100%. 근데 보니까 전부 무슨 색이 나왔어? 노란색이 나온 거예요. 아, 노란색이 더 우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잡종 일대를 보면. 아, 노란색이 더 우성이구나. 그래서 얘를 이 노란색끼리 교별도 시킨 거야. 잡종 일대끼리 교별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교별시키려고 했더니 얘가 만들 수 있는 유전자형은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정자는 뭐밖에 없다? 라지 Y를 만들 수도 있고 스몰 Y를 만들 수도 있다. 두 종류가 되잖아. 오른쪽에도 뭐야? 라지 Y 아니면 스몰 Y의 난자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들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요렇게 끼리 라지 Y, 라지 Y 또 라지 Y, 스몰 Y 또 라지 Y, 스몰 Y
순서 상관없어요. 마지막으로 스몰 스몰 이렇게잖아, 그치? 그걸 여기다가 이제 써보라는 거예요. 생식세포는 두 종류인데 생식세포는 두 종류인데 그럼 어떤 애들 나오겠냐? 니은은 뭐냐? 라지 Y 라지 Y. 디귿은 뭐냐? 라지 Y 스몰 Y. 리을은 뭐냐? 스몰 I 스몰 I. 이거 쓰라는 거야.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형을 썼고요. 자, 표현형을 쓰세요. 자, 유전자형은 실제 유전자를 말하는 것이고 표현형은 둥근 거, 주름진 거 아니면 노란색, 초록색 이걸 쓰라는 거야. 자, 니은은 무슨 색이 나올까요? 당연히 노란끼리 만났으니까 노란색. 디귿도 노랑하고 초록이 만났지만 노랑이 우성이기 때문에 노란색. 자, 리을은 초록끼리 만났을 때만 무슨 색? 초록색. 왜? 이런 게 열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열성 유전자는 자기들끼리 만날 때만 표현되는 거야. 약한 애들은 강한 애랑 있을 때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약한 애들끼리 있을 때는 약한 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지. 강한 애들은 강한 애끼리는 당연히 강하고 강한 애와 약한 애가 같이 있으면 겉으로는 강한 애만 보인다는 거야. 그게 유전자형과 표현형의 차이예요. 자, 3번. 잡종 2대에서 노란색과 초록색 완두의 비는 개수의 비는 몇 대 몇일까요? 써보세요. 몇 대 몇이죠? 노란색과 초록색의 개수의 비. 몇 대 몇? 잡종 2대. 잡종 2대는 여길 말하는 거잖아. 여기서 지금 노란색과 초록색의 비는 몇 대 몇이에요? 잘한다. 그렇지. 3대 1이죠. 왜 3대 1이에요?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 3개. 우성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 노란색. 열성끼리 있을 때만 초록색. 3대 1이죠. 잘했어. 4번. 잡종 2대에서 400개의 완두를 얻었다면 잡종 2대가 누구예요? 라지 Y, 라지 Y, 라지 Y, 스몰 I, 라지 Y, 스몰 I, 스몰 I, 스몰 I 잡종 2대잖아. 총 400개의 완두를 얻었다면 이 중 노란색은 몇 개냐? 자, 우리가 노란색이 3, 초록색이 1이라 했잖아. 그럼 총 400개 중에서 4분의 3을 차지하니까 노란색은 몇 개겠어요? 써보세요. 몇 개예요, 노란색은? 400개 중에 몇 개가 노란색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지훈아, 서연아, 잘했어. 그치? 노란색 몇 개야? 4분의 3이니까 300개가 되겠죠. 재균아, 잘했어. 느낌이 와요? 음. 자, 이게 바로 뭐다? 우열의 법칙이다. 우열의 법칙. 자, 우선 34쪽을 볼게요. 아니야, 이거 하지 말고 넘어가. 넘어가. 여러분 좀 이거는 다음에 다 안 다음에 하자, 우리가. 자,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순종을 찾아라. 30초 드릴게요. 순종은 똑같은 애들이 순종이라 그랬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다 순종이죠. 자, 정답을 쓰세요. 자, 잡종, 순종입니다. 왜? 같은 알파벳끼리 같으면 순종이야. 같은 알파벳끼리 같으면 순종이에요. 리을도 순종입니다. 리을 순종이에요. 3번입니다. 잘했어요. 자, 5번. 자, 1분 드릴게요. 잡종 일대의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뭐냐?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죠. 정답을 쓰세요. 그렇지. 잘했어. 2번이죠. 음, 잘했어.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는 거고. 자, 6번, 7번까지 지금 풀어보세요. 6번, 7번까지.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방금 했듯이 우리가 둥근 애끼리 어버이 준비하고요. 주름진 애끼리 어버이 준비했잖아. 자, 그러면 잡종 일대에서 어떻게 얻어졌죠? 둥근 유전자와 주름 유전자가 만났지만 전부 무슨 애? 둥근 애. 자, 얘와 얘를 똑같은 애를 교배했어요. 자, 요런 교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가수분이라고 그래. 같은 애 똑같은 유전자끼리 교배한다. 이걸 자가수분이라고 하거든. 자, 자가수분을 시켰어. 자, 자가수분 시켰어요. 잡종 1대를. 잡종 1대 맞죠? 자가수분 시켰어. 그럼 잡종 2대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아까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어? 잡종 2대가 만들어지면 라지 라지, 라지 스몰, 라지 스몰, 스몰 스몰. 그지? 라지 라지, 라지 스몰, 라지 스몰, 스몰 스몰. 자, 여기서 이렇게 세 개는 전부 겉으로 무슨 형태 나온다고 그랬어요? 둥근 완두. 여기 스몰 스몰, 불쌍한 애들. 주름진 완두. 몇 대면? 3대 1이 되겠죠. 자, 7번. 이렇게 해서 잡종 2대에서 총 1000개를 얻었다면 주름진 애는 몇 개겠느냐? 7번 몇 번이에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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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1000개 중에서 주름진 건 몇 개예요? 4분의 1이죠. 주름진 애는 여기서 4분의 1이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되겠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유전 법칙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우열의 법칙까지 했어.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은 이 멘델의 유전 법칙 자체를 이해하는 게 빨리 나갈 수도 있어, 선생님이. 그런데 일단 우열의 법칙 처음 이 자체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표현형과 유전자형이라는 걸 정확하게 뭔지 알아야 좀 더 복잡한 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거든, 앞으로. 그러니까 좀 차근차근. 처음은 좀 천천히. 빨리 나갈 때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사람이 발생. 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될 때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구나. 그걸 사람의 발생이라고 한다. 배란, 난자가 나왔어요. 배란. 그다음에 무슨 과정? 수정. 자, 수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나날을 거치죠. 나날을 거쳐서 착상이 됐어요. 자, 이게 사람의 발생 과정이고, 그다음에 멘델의 유전 법칙의 여러 가지 형질이라는 건 특징을 말한다. 대립형질이라는 건 둥글고 주름진 거, 노랗고 초록 이런 걸 대립형질이라고 말한다. 그다음에 라지알,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 이런 걸 우리가 유전자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다음에 둥근 모양, 주름진 모양. 노란색, 초록색 이런 걸 우리가 겉으로 표현되는 형태, 표현형이라고 이야기한다. 잡종 1대, 잡종 2대, 자가수분, 동일한 유전자끼리 결합한다, 자가수분. 자, 이런 거 우리가 용어들을 같이 함께 기억을 하면서 복습을 좀 해보세요. 알겠죠? 네, 여러분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어요. 시험 남은 친구들 시험 잘 보시고요. 시험 시험 잘 본 친구들은 나한테 피드백 해주면은 선생님이 인스타에다가 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 안녕. 고생했어. 열심히 하세요. 네. 파이팅 하자, 우리. 동빈이 시험 잘 봤네. 수고했어.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